권용주의 차차차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화로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경유세를 올리면 경유차가 줄 것이고 또 미세먼지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경유세를 올리는 게 세금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고요. 여기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경유세를 올리자 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이 있다고요? 끊임없이 환경 쪽에서는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고, 예. 지금 경유차가 우리나라에 1,000만 대 정도가 운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경유 세금이 올라가면 모두가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그 유류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7.4% 줄어들고, 네. 반면에 이제 경유세수는 2018년 대비 많게는 최대 10조 원 정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체 경유세를 높였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 연구 용역 보고서가 일단 제출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 운행을 좀 줄여보자. 이 방안으로 경유 가격을 높이자. 그런데 정유사의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휘발유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니 경유를 운행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제재 장치를 두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체 얼마를 높이느냐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휘발유 가격이 100일 때,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 100원일 때 네. 경유 가격을 93원까지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100원일 때 95원까지. 그다음에 100원일 때 똑같이 100원. 예. 또는 최대 100원일 때 경유값은 오히려 20원 더 비싸서 120원. 휘발유보다 경유를 더 비싸게 준다고요? 비싸게,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네. 상황을 돌려봤는데, 그리고 이걸 세금을 그러면 얼마나 올리느냐, 언제 올리느냐,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과 네.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 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많이 올리면 경유 소비량이 최대 13.2%까지 감소를 하고요. 예.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리면 완만하게 줄어들겠죠. 똑같을 겁니다. 많이 올리면 그만큼 운행이 빨리 억제돼서 미세먼지 배출량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네. 점진적으로 높이면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리면 한 번에 많이 들어오지만 점진적으로 올리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점진적으로 높였을 때 대략 한 10조 원 정도 증가한다라는 이제 결과 보고가 나온 겁니다. 보통 지금은 그 휘발유를 100으로 쳤을 때 한 85 정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휘발유가 100원일 때 경유는 85원 수준이고요. 이게 예전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네. 경유차의 세단 운행을 허용할 때 그때 이제 지나치게 많이 확장되면 안 되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75% 수준을 85%로 높였죠. 그러면 지금보다 어찌됐건 간에 경유세를 더 올리자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세금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또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미 운행되고 있는 약간 1,000만 대의 경유차를 네. 다른 쪽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쓰자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1조 원 정도를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해마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경유차는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경유세를 높여서 노후 경유차의 저감 사업에 쓰자라는 논리가 나오게 된 거죠. 경유차가 예전에는 화물 위주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뭐 SUV라든가 이제 세단에도 디젤 차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승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화물 같은 경우에는 유가 보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네.
그 세율을 또는 세금을 더 높여도 사용량이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화물 같은 경우가 지금 수송용 자동차 전체 미세먼지의 약 한 68% 정도를 차지합니다. 화물차가 비중이 높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화물차가 등록 대수는 적어도 예. 운행 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아, 승용에 비해서는 많이 다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기름을 쓰면 쓸수록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예, 예. 근데 그 화물차는 운행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류용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계용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가보조금도 결국은 세금을 높이면 예. 당연히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저기다가 올려놓는 거니까 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고서는 이걸 좀 따로 보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체계는 유가보조금 체계 하에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고 네. 일단은 그 신규 경유 승용차나 RV차 구매 욕구를 좀 억제하는 측면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걸 1차 목표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의 설명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예. 예,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 것이냐. 이게 환경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분석 자료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이런 자료들이 뭐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 수정은 좀 있겠지만 네. 일단은 경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취지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방안들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네. 현실적으로 수송 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고. 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전동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송 부문에서. 네. 네. 전기차가 대표적이죠. 예. 예. 그러면 전기차 만들 때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면서 석탄 쓰면 별다른 효용성이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원 믹스, 그러니까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원별로 좀 비중도 살펴보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수송 에너지 그러면 휘발유, 경유, LPG 정도를 생각했다가 그랬죠. 이제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네요. 예. 전기도 수송 에너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수소도 또 지금 생기고 있고. 그렇죠. 수소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세율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세율을 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측면이 좀 필요하다. 네. 그 가운데서도 환경적 측면, 세수적 측면, 또 국민 편익적 측면들이 다 고려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열어놓고 논의해보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유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것을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뭐 고민은 했다고는 하지만 네. 내가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 경유차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세수 변화 때문에 부담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화도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유차를 한때 장려할 때도 있었잖아요. 예. 이산화탄소 줄어든다고.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이제 감축적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도 줄여야 되고.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얘기하는 건 지금 온실가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태풍 많이 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게 온실가스 줄입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예. 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인데 이거 휘발유차가 늘어나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 두 가지 측면이 달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모두 감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보다 높아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휘발유보다 적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유차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이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무조건 경유세 인상보다는 그 친환경을 전환하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 측면을 더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다라는 반론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청취자 의견 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67님께서 미세먼지 줄이는 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유세를 높여서 해결할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도 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만 이걸 다 부담하는 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0456님은 앞으로 경유차 생산 줄여야 하지 않나요?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차라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많은 얘기고요. 네.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비용이 뒤따른다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는 점은 공감을 하면서도 그 뒤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온당한 것이냐 아니면 제조사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거냐. 예.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산업 부문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냐라는 것도 한때 다 열어놓고 같이 고민했을 때에 좋은 결론이 나오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만 네. 구성 부목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이게 좋은 솔루션이 도출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자동차 한 번 사게 되면은 보통 15년, 20년까지 타고 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최소 10년을 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고민해서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권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한 권영주 차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